의사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합의금이나 보험금 문제로 보험회사와 다툰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의료자문 심사와 관련한 보험 분쟁은 여전합니다. 의료자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소비자들의 대처법,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험 분쟁 중에서 의료자문 심사와 관련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보험사 자문위는 이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그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 보험회사 자문위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 분쟁 감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예,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자문 심사 관련 보험 분쟁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12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3년 전보다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문위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뢰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가 그 청구권이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구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문의들을 보험회사가 직접 지정하고 또 자문료로 건당 수십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에게 좀 유리한 그런 자문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실제로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의료 자문을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비율이 20.3%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연간 의료 자문 분쟁 보험 건수가 약 9만 건 정도 되는데 이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약 연간 18,000여 건이 이 보험사의 그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의료 분쟁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금감원의 이 보험 분쟁 조정이 유명무실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문의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소비자 측의 끊임없는 민원 제기로 해서 금감원이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는 제3의료기관의 그 자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또 자문 병원과 또 자문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자문의의 그 실명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하고 싶어도 네.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자문 병원과 과만 공개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비자가 이름을 안 밝힌 그 의사 소견서를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과연 그 소견서가 받아들여질겠느냐 이런 논리죠. 네, 사실 보험사와 의료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료 자문으로 인한 분쟁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했을 때 그 보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뭐 약관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의료 자문에 동의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 자문에 동의한 결과로 인해서 만약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그 자문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인을 해주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